권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런 뭐 검사 혹은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면 이제 큰 여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요구가 높았는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어디를 갔나요? 네, 압수수색을?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그러니까 부장판사는 이제 부장검사 엄희준 검사인데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의 집하고 사무실 우리은행 여기를 갔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받는 혐의는 뭐냐면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을 했었어요. 우리은행 검사를 관두고 나서 2014년에 같은 로펌에 속해 있던 양모 변호사랑 함께 대장동의 초기 자금을 이제 끌어오고 또 공모 과정,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계획 화천대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준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이제 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야, 너 하지 마. 이쪽에 몰아줘. 뭐 이런 종류의 압력을 가해갖고 이 사업을 성사를 시켰다. 그래서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에는 그 박영수 특검의 집하고 사무실하고 뭐 요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또 양 변호사 이 집하고 사무실 또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도 이제 본점 그다음에 성남금융센터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아주 대대적인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시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그러니까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뉴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50억 클럽 수사 안 하냐,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하면은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해도 방금과 같은 그런 혐의점이 있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법원에 내서 재판부에 소명을 해야지 이 정도 되면은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혐의가 구체화된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검찰이 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저께 국회에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리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의당에서 잠깐만 지금 급한 거는 50억 클럽이 더 급하다. 사람들과 민주당 김건희하고 같이 엮어서 쌍특검으로 시간 빼지 말라. 하니까 그렇게 정의당이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신속하게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에 올라갔고 그 상황에 되자마자 마치 또 50억 그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나가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이 압박을 받은 건가? 김빼기 아니냐 혹시?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대충 검찰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압수수색 영장 들어간 박영수 특검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그리고 권순일 요 세 명은 이렇게 50억 클럽 수사 대상으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만배 씨 그 범죄 자금 은닉 그 공소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죠.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 씨가 2021년 8월에 이 대장동이 불거지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김수남 총장이었다. 그리고 김수남 총장이 전 총장이 당시 자기 로펌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 A 씨를 소개를 해줬고 이 범죄 자금 은닉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상당히 김만배 씨하고 최우양 씨하고 범죄 자금 은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 정진상은 절대 못 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메시지까지 전달했던. 왜냐하면 변호사의 그 접견 기록은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김만배 씨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김수남 전 총장도 안 갈 수 없구나 싶어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50억 클럽을 검찰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대장동 원래 큰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너도 나도 이제 금융권에서 야 우리도 저기다가 돈 떼서 같이 들어가서 해보자라고. 그럼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는 겁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뭐 어떤 걸 입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A 기업 회장이 조폭을 삽니다. 저쪽에 있는 저 B 기업 저기가 좀 유력한 것 같은데 쟤들 좀 어떻게 좀 주저앉히지 하면은 조폭들이 가갖고 사장 끌고 와갖고 협박하면서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지금 우리
그 조폭을 동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권력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공소장에 따르면 예. 공소장이 아니죠.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회사는 배제하려고 했다. 부국증권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국증권이 들어가려고 했나요? 그렇죠. 부국증권이 들어가면은 이를테면 다른 하나은행이나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배제시키려고 박영수 특검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국증권 부사장을 먼저 불러서 최근에 수사를 했는데 당신 이 피해 받았지 누구한테 압력 받았어 뭐 이런 지점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압력을 받아서 저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진술을 받아내면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사 출신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의 일종의 브로커를 한 혐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요 사건 수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이 어마어마한 개발 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김만배 일당이 거의 전체 뭐 7%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거의 몇백 배, 몇천 배로 튀겨 먹은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봐준 의혹은 없느냐. 그거가 하나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나온 50억 클럽이라는 게 불거져 나왔는데 그동안 왜 50억 클럽은 수사를 안 하냐. 전부 다 법조인이라서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컸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하나씩 그 부분에서 또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속도 너무 늦다. 왜 빨리 재판에 못 세우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훈수를 두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공소장을 쓰고 그걸 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참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씩 호흡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걱정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박 특검이 워낙 여기저기 사람도 많이 알고 여기저기 남의 일도 많이 봐주고 해서 분명히 정권에 큰 짐이 될 것이다. 뭐 이미 이제 대장동에 이름 나왔던 거는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수산업자 관련해서도 또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집안에 뭐 차를 받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예상됐던 부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수산업자 때 뭐 나왔던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저거는 그냥 저때 공직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혐의 구성은 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박영수 특검을 우리 많은 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준 사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저기 넷플릭스 프로그램에서 그 오대양 사건. 맞습니다. 오대양 사건의 수사 검사가 또 이 박영수 특검이어서 정말 오래전 사람이구나 한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박영수 특검은 사법 연수원 10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3기.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27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한테 뭐 선배 뭐 이럴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같이 근무해본 경험은 별로 없고 이미 또 떠난 몸이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